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밀키트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현홍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는데요.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종료 후에도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오픈 채팅방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아래 공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을 따라서 하락 출발했었지만 장중 중국 증시 상승 소식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쳤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지수는 오후 한때 상승권을 넘보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1,32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에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3원 가까이 오른 1,321원 70전에 마감했는데요. 지난 11월 말 이후로 6거래일 만에 다시 1,3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0.43% 내린 2,382선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점심시간 이후로 강보합권에 머물렀었지만 마감 직전에 다시 하락 전환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0.18% 빠진 71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현황도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4거래일 연속해서 같은 모습이네요.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를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4거래일 만에 전환이 나왔는데요. 개인은 장 마감 직전에 소폭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 담아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뚜렷한 이슈 없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12월 FOMC 정례 회의와 11월 물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30년물과 3개월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0년물과 3개월물 금리의 역전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 여건의 추가적인 긴축으로 성장이 둔화하거나 경기가 완전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41%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9월 중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동반 하락하면서 4.26%에서 거래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호재가 나왔지만 11월 수출입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와중에 지정학적 위기감까지 불거졌는데요.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이 공격당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악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WTI 가격은 3% 이상 급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배럴당 72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말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전일보다 1.58% 올리면서 보합권에서 마쳤고
나스닥이 0.51%, S&P 500은 0.19%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얘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8일 목요일 오늘도 팍스 밀키트 알차게 준비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니까요.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아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주식시장은 반전의 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도 그 반전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을 주실 김현웅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님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오늘의 투자 전략 담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과 그리고 가격 타이밍까지 얻어가시면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드리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밀키트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 우선은 우리 전문가님 밀키트에서 선정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일단은 매도한 종목이 지금 이번 주에 2개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 우리 로봇 관련주들 전망이 밝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지만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로보티즈 현재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제가 이제 좀 오래 좀 보유했죠. 이건 오래 보유했는데 사실 수익이 났다가 네. 제가 이제 매도를 못하는 바람에 다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한 5.4% 정도 손절매를 했습니다. 손절매를 했는데 네. 일단 차트 보시면 일단 그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 로봇은 성장 산업이죠. 근데 최근에 네. 요즘 그 투자나 이런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금 그 받기가 투자 받기가 어려운데 로봇 산업은 상당히 현재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예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시장에서 투자가 어렵고 네. 또 정부 지원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업황 전체에 그게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리고 차트 잠깐 보시면은 로보티즈 차트로 설명 차트 한번 잠깐 도와주세요. 보실까요? 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제가 요날 매수를 했거든요. 요날 매수해서 그 다음 날 사실 한 8% 정도 올랐었어요. 네. 사실 조금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매도를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5일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네. 여러 업황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긴 음봉 나올 때 이때 그냥 바로 중간쯤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하고 또 매도한 후에 그게 좀 더 데드가 나면서 추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5.4% 정도 손실을 봤는데, 뭐 매수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사실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고점이었어요. 주봉 한번 보시면은 네. 상승 추세가 물론 들어와서 주봉상 그렇게 고점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월봉 다시 보시면은 월봉상에는 이게 사실 월봉 5월선 쌍바닥 우려도 좀 있었어요. 전고점 매물이 많았죠, 굉장히. 그래서 상당히 좀 고점 부분이었다. 네. 그래서 좀 단기 매매에 국한했어야 되는데 좀 보유로 가져간 게 조금 순절매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아직까지 로보티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로봇주들이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부터 많거든요. 네. 근데 로봇주들이 상용화가 된 업체다 보니까 네. 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좀 빨리 올라왔었죠. 예, 매출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머지 로봇주는 거의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또 봤을 이제 때. 주가 자체가 지금 코스닥이나 지금 반등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들 각광받을 때 좀 선두주자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먼저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께서는 여전히 밝은 전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좀 크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나온 종목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그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좀 유통 관련해서 볼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뷰티 쪽이랑 또 연관이 있고 중국발 리오프닝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직접 한번 공개해 주면서 제가 어제 설명 그제 도와주실까요?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완화 정책으로 맞아요. 소비 관련주가 많이 올랐죠. 네.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주말 한 목요일부터 올라서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화장품이나 이쪽 중국 소비 관련주도 좀 주변주나 틈새 시장 쪽을 좀 노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실리콘2 종목이 좀 틈새 종목이에요. 틈새 이 종목. 종목은 K-뷰티, 네. 좀 화장품이나 미용 쪽에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유통 전문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좀 후발주 쪽이죠. 중국 소비 중에 후발주, 틈새 시장 쪽인데, 좀 저가주예요. 가격이 뭐 저가주. 2,000원대인데, 네. 저가주인데 회사는 굉장히 강소기업이에요. 오. 최근에 한 네. 3개년 동안 계속 성장세에 있거든요. 사업 내용도 뷰티 쪽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쪽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한류 팬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50국 정도의 역직구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 그런 굉장히 강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 쪽에 이제 후발주 틈새 시장으로 보고 제가 차트 잠깐 보시면은 실리콘트 차트 통해서 볼게요. 네. 어제 종가는 2,655원이었습니다. 요날 매수했거든요. 네. 이제 주가가 20일선 강하게 돌파할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했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20, 60이 골드가 나면서 상승하지 않고 바로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평선은 5, 60 골드가 나면서 상수도 돌아가는데 주가는 하락하면서 봉은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어. 많은데 이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일 강하게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날 조금 조정을 줬죠. 물론 네.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20일 돌파 후에 눌림목 과정, 지지 과정 나오면서 어제 바로 시세 분출이 나왔거든요. 어제 시장 별로 좋지 않았는데 화장품 중국 소비주가 어제 선발주로 좀 완전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틈새 시장 쪽이 마지막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그런 놓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네. 120 근처에 네. 왔을 때 그냥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 플러스 한 14%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했는데 조금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이 종목은 주봉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바닥을 다졌거든요. 네. 그 회사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오. 중국의 소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상당히 주목받을 업체예요. 네. 현재 확장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조정받는 거 보고 쌍바닥 보고 다시 들어가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14% 정도 이제 수익 내고 매도했습니다. 실리콘투. 네. 실리콘2 최근 계속해서 하락장 속에서 14% 수익을 기록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중국발 리오프닝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우리 실리콘2 만약에 전문가님 그러면은 바닥 잘 다졌고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신다면 전문가님은 일단 매도를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조정 받는 거 보시고 네. 지금 121선 저항 나오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따라서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조금 네. 눌림목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봐서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조금 눌린다. 지금 바로 가면은 건 놔둬버리시고 네. 매수하지 마시고 네. 눌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봉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네. 네. 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라면은 일단 조금 한번 상황을 보시면서 바로 반등해서 쭉 올라간지 아니면은 조정받고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들어가 봐도 바로 괜찮을 것 반등 같다. 나오면 좀 유보하시고. 네, 바로 반등이 나오면 유보하자는 의견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종인 종목, 이 종목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우리 엔터주가 또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이브 지금 엔터주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하이브는 지금 뭐 유명한 업체죠. 네, 그 뭐 BTS, BTS 르세라핌. 이제 네. 그 데뷔해서 성장시킨 그런 회사인데 네.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 유보가 많죠, 유보 금액이. 근데 최근에 BTS가 이제 군입대 이런 문제로 맞아요. 해체를 했잖아요. 네. 그 영향 때문에 목표가가 많이 하향이 됐어요. 하향이 됐는데 워낙 이제 유보율이 높은 회사다 보니까 뭐 웹툰, 그다음에 NFT 이런 쪽에 이제 신규 사업을 진출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실적 측면에서 3분기에 매출이 50%, 영업이익이 60%, 순이익이 150%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증권사나 이쪽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했는데 네. 실제로 회사에서는 놀라운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그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엔터주가 아주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엔터주가. 엔터주들이? 네. 근데 이제 YG 엔터 쪽에 이제 블랙핑크가 어제도 그 타임지에 네.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이 됐어요. 오, 네. 또 굉장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YG 엔터도 좋은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엔터주 쪽에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조금 빨리 매수를 했죠. 그러게요. 좀 매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전문가님은? 매수 금액 잠깐만요. 매수 하이브 어제 종가 같은 하이브 경우는 14만 4,500원에 들어갔거든요. 4,500원. 어제 종가가 14만 5천 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0.6 뭐 손실이 아니고 0.6% 정도 지금 좀 오른 상태예요. 네. 손실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 요때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20, 60 골든 할 때 바로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성공했어요. 그렇게요? 네, 연할 매수했네요. 제가 음봉줄 때 했는데 바로 120을 돌파 나왔거든요. 네. 나와서 일단 7, 8% 올랐었는데 엔터주가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이거 바로 더 가겠다.
50, 120 골드 나겠다 이렇게 봤어요. 네. 봤는데 조금 지지가 나왔죠. 120선 나오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같이 꺾여버렸거든요. 마찬가지 120선에 매도를 쳤으면 한 7, 8% 정도 수익이 났는데 네. 이것도 쭉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지수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지수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까지 왔는데 이건 지금 11선이 지지되고 있어요. 지금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엔터주에 조금 관심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향후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 중에 있고 지금 뭐 매수한다 그래도 오늘 좀 보셔가지고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하이브까지 지금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엔터주에 대한 전망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다시 양봉 전환되는 모습 나오면 오늘도 진입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이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확인하고 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쳤고 간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출발도 다시 좀 보합권에서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근처에서 2381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36% 정도 내려왔습니다. 715선에서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장 후에 상황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시장 얘기를 좀 글로벌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중국 얘기를 저희가 이번 주에 내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는 좀 코로나 봉쇄 완화 소식도 있었지만 중국 11월 수출 지표가 한 거의 3년 만에 네네. 최악이라고 네. 이렇게 나오면서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중국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 경기 좀 계속 하강 국면에 있죠. 국면에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제일 높을 거라고 많이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은 이제 거의 이제 경기 하강의 바닥 국면에 와서 좀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금리나 또 여러 인프라 쪽에 네.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도 빨리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상해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상해 지수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한 3일 전부터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꺾일 수 있었는데 지금 121선 위에서 골드까지 나면서 강한 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이제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중국 관련주들 어제부터 좀 반응이 나왔거든요. 벌써 선발주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중국 일단 어제 발표된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내년에 또 그만큼 바닥을 딛고 강력한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전망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좀 네. 떨어지고 거의 최저치까지 와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 정유주들의 영향이 없지 네. 않을 수가 없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주들이 다 약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GS S-오일 같은 경우에 2%대 빠지고 SK이노베이션은 3.5%까지 떨어진 모습이던데 이러면은 또 정유주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이지 네. 않나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유가가 상당히 추세적인 하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에너지 중에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기,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호재죠.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호재인데 또 반면에 항공주 같은 네.
유가 영향력이 큰 항공주 같은 섹터는 네. 지난주부터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정유주들은 보니까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 마무리 국면인데 지금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네. 아직 메이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매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가 하락이 뭐 어떤 추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반등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주들은 지금 일단 조정 마무리 국면이지만은 매수는 좀 유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우리 정유주들이 따라서 하락하고 있지만 거의 마무리 측면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수는 지금 조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항공주까지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항공주 얘기 사실 어제도 하기는 했지만 그 유가 하락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내년에는 전 세계 항공사들이 다 흑자로 전환이 네.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어제 나오면서 어제도 좀 항공주들 좋은 모습 보였고 특히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5% 상한가 잠깐 가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데 자 일단 좋다는 거는 그러면은 알겠고 만약에 항공주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라면은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큰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저가 항공에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항공주는 이제 지난주부터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근데 1차 상승 국면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항공주 전체로는 1차 반등의 좀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선발주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뭐 진에어, 네. 대한항공, 네. 그다음에 뭐 제주항공. 어제 제주항공도 이런 7%. 선발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후발주들 중에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고 한진칼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한진칼은 대한항공 예약 시스템, 그다음에 호텔 이런 쪽 운영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연관성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로 한진칼이 올라왔고 네. 이런 항공주 쪽이 후발주, 주변주 쪽하고 그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은 그 지방 항공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크게 펀더멘탈에 문제는 없는데 좀 못 올랐어요. 에어부산 유일하게. 네. 그래서 이런 항공주 쪽은 반등이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후발주 쪽은 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에어부산 같은 후발주, 한진칼 같은 주변주 이런 쪽은 괜찮다 아직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항공주들 우선 이렇게 대형사,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아직 조금 덜 올라온 후발주자들이나 주변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에어부산도 어제는 좀 3.7%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요. 한진칼도 괜찮다. 주변주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페노션이 한진칼 지분 획득했다, 뭐 취득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후발주자나 주변주들의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장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였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그 국내 주차장이나 차량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좀 잡고 있는 업체인 것 같던데요. 또 1,600억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 사업이 전망이 좀 괜찮아 보일까요? 네. 일단 쉐어링카 공유차 관련해서 국내 쏘카라는 업체가 있죠. 쏘카, 그 1위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쏘카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제 어떤 그동안의 법적인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주가가 상장 이후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그런 난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쏘카가 상당히 올라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공유차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휴맥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같이 이제 또 호재가 있는 건데 1차적으로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유차나 전기차 부분이 향후 성장 쪽이니까 좀 조정 받으면은 그때 한번 매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휴맥스가 카쉐어링 요새 좀 각광받고 있는 주차장 공유 이쪽도 있지만은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 전기차 서비스 인수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 쪽으로도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조금 현재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받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국내 1위 카쉐어링 업체인 소카에 관해서도 좀 좋은 전망을 의견 주셨습니다. 휴맥스 저희 방금 전에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현재는 지금 보합권에서 아직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맥스 일단 어제 종가 4,115원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 항공주 우리 휴맥스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테마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다시금 강화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네요. 러시아 군사시설에 드론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좀 핵무기 얘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전쟁이 좀 다시 심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올랐던 부분은 사료주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사료주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료주들 어제 신송홀딩스가 장중에 20% 넘게 올라왔다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4%대 상승으로 마쳤고요. 고려산업 2%, 한일사료도 한 2.5% 정도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사료주들은 어떻게 흐름,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는 걸로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장 조정 들어가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니까 네. 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건데 뭐 주가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 기간 조정의 성격이라 반등이 이제 영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사료주는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지만은 조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료주를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곡물 뭐 부족 네. 우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던데 전문가님은 이 사료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 사료 관련주는 의견이실까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네. 상당히 성장성이 있죠. 음.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 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반등하면 주도주 위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빅테크나. 그러면은 조금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죠. 크게 하락하지는 않아도 네. 좀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 또 어떤 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락할 때 네. 그때 좀 주목을 다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 에그플레이션 같은 농작물 이슈가 나올 때 곽강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테마,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료주는 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또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도 20% 넘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4,960원 선까지 상승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락장 속에서 그 영화 쪽,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바타 2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바타 2가 이제 다음 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 내일이죠. 12월 9일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슈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8% 가까이 올랐고 또 우리 영화들 CJCGV나 쇼박스, 바른손 이런 종목들도 어제 강세로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봉이 임박하면은 이런 영화 관련 주들은 또 하락을 하지 않나 싶은데 관련 종목들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면은 미디어 쪽에서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바타 관련해서
이제 OTT도 같이 연관이 돼 있죠. 네. 사실 몇 주 전부터 많이 올랐어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기대감이 다 반영돼 있는 네. 고점 수준이거든요. 근데 단지 한 가지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관련주이면서 OTT 후발주 쪽인데 네. 쇼박스는 보니까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도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쇼박스 같은 아주 후발주 쪽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업황 전체로는 상당히 고점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종에서는 고점 측면이지만 쇼박스 같은 종목은 아직 조금 덜 올라왔다. 실제로 저희 한 지난주쯤에 미디어 콘텐츠들 얘기할 때 전문가님 쇼박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현재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3,995원, 4,000원 근처에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 쇼박스 어떤 위치일까요? 잠깐만요. 쇼박스. 차트 통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요때 지지난주인가요? 이때 한번 제가 그 방송 중에 제안을 드려가지고 바로 많이 네. 올랐어요. 올랐는데 요 이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121선이 이렇게 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항으로 작용됐던 것 같아요. 이격이 워낙 큰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121선 저항 받고 다시 이제 20일까지 하향한 모습이거든요. 결국 지수하고 같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하고. 근데 조금 이게 더 높죠. 위치가 높은데. 네. 오늘 코스닥이 괜찮은 모습 보일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TT 쪽에 관련주니까 지금 1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네. 이 11선이 돌파된다 그러면은 다시 121선 돌파되는 네.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 뭐 회사 내용에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쇼박스 아까 얘기와 관련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갭을 굉장히 크게 띄우면서 상승하고 조금 더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밝은 전망, 기업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좀 눌리는 모습 나온다 하면은 들어가는 것도 괜찮게 보실까요?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또 11선이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좀 지지받고 11선이 어느 정도 완만해진 다음에 11선 돌파할 때 이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선 돌파 여부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쇼박스 차트 분석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게임주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제 이제 위믹스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관련해서 위믹스는 사실 어제 보합권에서 마쳤는데 게임주들 조금 하락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뭐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그 위메이드 위믹스 하나의 문제라면 좀 단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게임주들에 대해서 전문가님 계속 뭐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어떻게 시선을 가져가고 계실까요? 네, 게임주 자체가 지금 그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 중국도 모멘텀 관련해서 가능성이 보이는 그 영역인데 그 안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위믹스 사태로 네. 그 영향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근데 게임주 같은 게 보니까 어제 선발주들은 몇 개 좀 올랐거든요. 뭐 드래곤 플라잉 하고 그다음에 M 게임 같은 경우에 요건 개별 호재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랐고 또 게임 업체 중에서도 현재 이제 신작 발표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미스터 블루, 데브 시스터즈 이런 업체들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위믹스 관련 게임주들은 이제 뭐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제 뭐 하락하고 있고 또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넥슨 게임즈 네. 이런 업체들은 조금 어중간한 상태죠. 뭐 위믹스 관련돼 있지는 않은데
어떤 신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중간한 상태예요. 안정성은 있는데 성장성이 돋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게임 업종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넥슨 게임즈 이런 주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네. 이게 향후 게임 업종에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네. 펄어비스도 뭐 약간 뭐 양반전되는 모습이고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펄어비스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 모습인 것 게임즈 한번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 지수사 마찬가지인데 120 지금 61선에서 양봉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넥슨 게임즈 한번 볼까요? 넥슨 게임즈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현재가 41,800원 확인되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는 조금 더 하향한 모습인데 여기 이제 5일선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5일선 뭐 약하지만 쌍바닥이거든요. 네. 마찬가지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어제 위믹스발 악재로 인해서 게임주들 어제는 좀 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20%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현재 19% 정도 빠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다른 게임주들은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넥슨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문가님 그 어제 상승했던 게임주 후발주자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들도 차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드래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CJ ENM과 같이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 콘텐츠 개발 협력에 들어갔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M게임은 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두 종목 드래곤 플레이는 어제 18%, M게임은 어제 1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 펀더멘털 상에도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차트 상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네. 차트 상에는 좋거든요. 좋은데 근데 회사 내용이 지금 회사 내용 상당히 안 좋아요.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적자 폭이 계속 더 커지고 있는데 네. 단지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보니까 CJ EN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웹툰 쪽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 조금 펀더멘털 쪽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드래곤 플라이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가셔야 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주 좋아요. 내용도 좋고 이게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적 상승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가 또 고점이에요. 그래서 두 업체 전부 다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고 이제 조금 실적 면에서 괜찮은 선발주들은 뭐 미스터블루, 데브시스터즈 이런 업체들은 신작이 계속 나오면서 네. 실적 이제 성장세가 동반되면서 나와서 이런 업체는 실질적인 좀 선발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분석해 주신 대로 지금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엔 기업이 조금 적자가 심하고 부진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8% 가까운 하락이 장 초반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M게임 좋지만 고점이다. 차트상 고점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오늘 장 그래도 M게임은 1% 미만의 상승세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8,490원, 8,5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에 이런 종목들은 두 종목 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미스터 블루나 데브시스터즈 이렇게 후발주자 신작을 많이 발표하고 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지수와 수급 상황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방금 막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 방향성 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네요. 코스피는 현재 238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근처 71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면은 오늘도 장 초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장에서 개인이 500억 원, 기관이 370억 정도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900억 넘게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실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50억 원, 기관은 한 50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340억 정도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4원 넘게 내리면서 1317원대로 다시 떨어졌지만요. 어제도 장 마감 직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 상황도 원달러 환율 상황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팍스 밀키트까지 공개해드리고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보합권에서 방향성 아직 뚜렷하지 않은데 어떤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 초반 흐름은 지금 조금 지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반등 가능성을 보인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 기관 현물 매수 좀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 요즘 선물이 시장의 키를 많이 잡고 있죠.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다 보여지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60일 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스닥 지수도 지금 다이버전스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지받고 5일선 돌파가 된다면 급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다우 지수는 다우지수 차트 잠깐 볼까요? 시간이.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말씀드릴게요. 수 다우 지수는 지금 21선에서 약간 멈춘 모습인데 추가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 시장도 리스크 요인을 작용한다. 그래서 조금 오늘 바닥 다지기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조금 관망하시면서 굳이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중국 소비 후발주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바닥 다지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자세한 오늘의 주목해 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밀키트 자리 옮겨서 팍스 밀키트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섹터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 도와주세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뭐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 여전히 이제 하방과 압력이 세고 좀 그런 그 리스크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그 가장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후발주나 주변주,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 후발주나 주변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일단 장 초반에는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목해 봐야 할 투자 포인트,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메인 재료로는 중국발 이제 후발주자의 소비 관련주들을 꼽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자세한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가격 전략
계약 가져가야 하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번으로 메시지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